일단은 예. 네, 일단은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 이용주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이용주 의원님 차례입니다. 예, 국민의당 전남 여수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조항규 증인께서 문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건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게 이제 국정원 관련 문서라는 것은 이 관련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문건은 국정원이 청와대 문건 보관 문건으로 김영한 민정수석 유품입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그것을 복사하니까 이렇게 밑에 있는 워터마크가 찍혀 나오는 이런 겁니다. 아마도 그게 국정원에서 직접 보고한 문건이 맞다. 그리고 이거는 2011년도에 국정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복사를 한 것을 보면은 이렇게 워터마크가 찍혀 나온다. 그래서 아마도 조항규 증인이 갖고 있었던 문건은 국정원이 실제 작성 주체인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 지금 인터넷에 실시간 검색어로 가장 높은 순위가 아마 지금 황찬영 감사원장이 뜨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항규 증인께서 금품수수 관련해서 정규 관련해서 부총리급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감사원장이 뜨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황찬영 감사원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차자에 조항규 증인이 명확히 그거 아니라는 걸 정리해 주는 게 여러 사람이 불편한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조항규 증인 지금 증인이 말한 저 부총리급이라는 것은 감사원 황찬영 감사원장이 아닌 거는 맞죠?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 중에 박지만 가족 비위 사실이라는 게 박지만의 처 서양희 변호사 관련된 비위 사실이 제보된 게 맞죠? 예. 네. 그래요. 당시 당시 갖고 있던 문건 중에 고국장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시정 여론이라는 문건 중에 기억나십니까? 그 부분은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 기억 안 나요? 예.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장 남재준 국정원장도 사표를 냈고 그 이후에 이재수 기무사령관도 사표를 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세계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일보 보도를 보시면 최순실 정윤의 성역 감찰했다가 예의 없이 인사 조치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재수 기무사령관에 대한 보도가 났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저도 오늘 아침 보고 알았어요. 문건 내용대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조금 전에 조항규 증인이 나눠준 호소문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게 증인이 세계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 관련된 문건이죠. 그렇습니다. 이 문건의 4페이지를 보면은 이 여파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2015년 1월 21일 통일교 계열의 청심, 진흥, 레저, 파일리스 등의 세무조사 착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이 건이 이게 지금 김영한 민정수석의 2013 11월 26일자에 써져 있는 겁니다. 세계일보에 대해서 세무조사 분별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뭐 아시겠습니까? 예. 뭔 말이냐면은 2015년 1월 달에 통일교 계열의 두 회사에 대해서 시작되었던 세무조사는 이와 같은 언론에 대한 탄압 차원에서 시작된 부당한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청와대가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국세청 조세권을 남용해서 이와 같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 명백해진 이상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이와 같은 세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경위를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예, 먼저 그 오전에 제가 그 대학교 부정입학 사례 제보를 부탁드렸는데 지금까지 10여 건 제보가 왔습니다.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중에 뭐 이화여대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례가 추가로 또 있고 또 최근 것도 있고 뭐 과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대 남궁 증인 최근 한 뭐 5년 내지 10년 사이에 정유라 말고 또 다른 부정입학이 있을까요? 예, 아니요만 해주세요. 그건 제가 모릅니다. 네. 네, 우리 김혜숙 최 원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김경숙 네, 아무튼 없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 제보가 온 것은 좀 믿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한데 아무튼 다 확인을 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률 증인.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 인사 중에서 제일 좀 수긍할 수 없는 인사가 우리 김상률 증인입니다. 일단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어떤 보수주의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실제로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겉만 보수고 그 속은 최순실주의가 아니냐. 최순실 이익에 맞는 인사는 오케이고 안 맞으면 노인 그런 인사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보수 국정 철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김상률 수석 저서 차이를 넘어서 보면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 이런 내용이 있죠.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리고 미국이 테러와 대량 살상 무기, 북핵을 위험 요소로 규정한 것은 자국 중심 발상이다. 이런 내용도 있죠. 있습니다. 그 민정실에서 이 책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까? 네. 답변을 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요구한 질의 내용 전달 못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정무수석에서 전화 안 해주던가요? 언제 말씀이십니까? 그때 임명될 시기에 2014년 네.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왜 이 책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까? 그때 조선일보를 통해서 제가 그 간단하게 공개적 입장을 표명을 하기를 저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이를 넘어서 서문에 보면은 한미 관계가 대단히 우리나라 알겠고요. 중요하다고 역설을 당시에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 누구한테 해명했습니까? 권오창 비서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오창이요? 네네. 근데 왜 김기춘 실장은 지난 며칠 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직기관에서 검증을 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고도 되고 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임용이 되었다. 문제가 있었는데 임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여기 나와서 증언한 겁니다. 네, 증언하시는 거 봤습니다. 네, 그 이해는 안 되셨겠네요. 그때 제가 제 저서에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제가 친북이나 반미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해명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그건 해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치하려는 분도 아니시고 네. 국가의 이념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가볍게 해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책임이 없어요. 자세하게 해야죠. 자세하게. 그때는 왜 그렇게 썼고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결과만 이렇게 딱 하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 내용을 정무수업실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는 안 들었다 그러면 또 그것은 제가 약간 그 착각한 거고요. 그러니까 민중수업실을 통해서는 그렇게 검증을 받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못하셨고 시간이 지나갔고 기회는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정무수석실에는 자세한 내용 아니요. 국민들한테 설명 안 했으니까요. 저 이석수 증인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윤회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서 검찰이 발표한 내용 아시죠? 그 검찰이 발표한 내용과 유출 경위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건은 뭐 제가 직접 담당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만 판결 그 조응천 의원하고 박관천 그 판결문은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판결문을 읽어본 결과는 수사 자체가 약간 좀 부실하게 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출 경위가 상당 부분이 무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출 경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반대로 입수 경위라고 하는데요. 입수 경위는 그냥 경찰 측으로부터 입수했다.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취재기자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통상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누구한테 입수했느냐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 수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그 4월 19일 날 박관천 경위 같은 경우는 원심 법원으로부터 기소 4개 혐의에서는 이제 무죄가 받았고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만 일부 인정돼서 징역화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한균 위원장님 증인 나오셨죠? 참고인가요? 네네. 저도 그 MBC의 모 계열사 사장이 정윤회 씨와 자주 골프장에 가고 특히 그 평창 가까이 있는 휠리 골프장인가 거기를 자주 들락날락거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정윤회와 함께 자주 다녔다는 그 계열사 사장이 안강한 사장이나 아니면 여기에 등장하는 장근수 본부장을 통해서 아들을 출연시켜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요즘 연기자나 연기 지망생들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디션 보고 여기 통과하기가 참 힘든데 이러한 것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이대 문제 때문에 정유라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성격의 학교가 아니라 방송 문화계의 정유라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김종덕 증인. 아리랑 방석호 전 사장하고 같이 차은택 씨나 최순실 씨 만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으세요? 네. 왜냐면은 이 방석호 전 사장이 그 국민 세금으로 해외 가족 여행 다니고 사적 유용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 이런 건 아십니까? 그 기사도 읽었고 감사도 시켰는데 다 무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뭐 무죄난 걸 여기 와서 강조하려고 아니 지금 그거 네. 죄가 있는 걸 아시냐고 그러길래 죄가 네.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십니까? 네,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면 다 항상 방점이 이상한 데 찍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질문드리냐면 이 방석호 전 사장이 그 사적으로 유용한 법인카드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이 다 최순실 씨 사무실이나 카페 인근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그 의심을 품을 만한 굉장한 증거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아리랑 이런 그 사장 문제 이런 것들이 문체부 장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하실 때 그 고양이한테 생선 갖다 준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선 제가 최순실 씨를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해 본 적도 없는데
그 방석호 사장이 그분을 알 거라고 근데 생각하지 대부분의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와서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모르겠고 네, 아니 근데 실제로 모르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누군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제가 국회에서도 보면 네.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말이 안 되는 법인데요. 그 법이 일사천리로 가는 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새 와서 보니까 이게 다 최순실 씨하고 연결돼 있는 법들이에요. 그 당시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갖고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런 일은 없었는지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청문회 오늘 4차 청문회를 하는데요. 자, 1차 청문회는 정경유착입니다. 그러니까는 청와대와 재벌 간에 어제 청문회, 3차 청문회는 이거 완전히 병원과 청와대의 정경유착이고요. 네, 의료농단입니다. 완전히. 오늘 청문회는 이제 학교하고 청와대하고 연결됐고 언론, 문화계하고 연루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안 망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를 하면서도 많은 그 국민들이 정말 열정적인 끝없는 제보를 지금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러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다 기득권층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이 기득권층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모두가 반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말 깊이 있는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최순실을 모른다 이것을 답하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그 얘기를 할 바에는 네, 박영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누구 먼저 하시죠? 예, 이만희 의원, 예, 신문하십시오. 정동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최순실 은퇴율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2010년도 7월이나 8월 어떤 계기로 알게 됐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저랑 같이 동업했던 그 후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희 고객으로 왔습니다. 뭐를 하시는데 고객이죠? 마사지 클럽 했다는 겁니까? 마사지 클럽이 아니고요. 언론에서는 뭐 마사지 센터 원장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정식 명칭이 CRC 운동기능회복센터입니다. 그럼 뭐 하는 데입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강하고 빠른 운동을 하는 어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리고 천천히 가는 운동이 있는데 그런 어떤 패턴에 따라서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좀 다릅니다. 근육이 짧아진다든지 약해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교정하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순실과의 교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었겠네요? 5년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K스포츠 대한 이사장직을 어떻게 제의받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 K스포츠 이사장 그 비상거 몇 월 달에 언제 제의받았습니까? 네, 비상거로는 한 3월 말인가 4월 초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언제 이사장으로 취임했어요? 5월 13일에 했습니다. 지금도 이사장 직접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지휘했습니다. 그 자리 물러날 생각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재단의 상황이 여러 가지 검찰 조사든지 이런 부분에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그만두겠습니다.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 그 재단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국정농단의 중심입니다. 맞습니다. 또 정인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도 그러한 국정농단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장으로서 법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지시겠죠? 예, 지겠습니다. 삼성생명에 150억 상당의 저축성 생명보험 들은 거 있습니까? 예, 157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재단에 있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정기 예금 형식으로 드는데 그 생명사에
저축 보험 형식으로 드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걸 드셨죠? 일단 제가 취임했을 때는 이미 57억 6천만 원, 그러니까 재단의 기본 재산이 보험 형태로 해서 박헌윤 과장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수익자는 재단이고 또 박헌윤 과장한테는 단 한 푼도 수익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재단에 이런 어떤 재무 관련되는 사람 빼고 최하급 직원의 이름으로 하자 하고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100억은 우리 저 이름으로 정동준 이름으로 됐습니까? 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그 재무부장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큰 지출이 없을 거니 가장 높은 수익의 금융상품을 알아가라 해가지고 한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단기간 알겠습니다. 동안에 끝까지 하시죠. 가장 최고 수익의 상품이었습니다. 정동준 증인,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 밝힌 그 문건의 내용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 자리는 모든 국민들 앞에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무엇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것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오면서 무엇을 대하고 진실된 내용만 말씀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문건 작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온 정인이 이 자리에서 무슨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사죄하시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네, 이번에 의원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정인 답변 한번 해보시죠. 네, 예. 저도 이사장이 될 때까지만 해도 그저 이렇게 운동기능 회복센터에서 오시는 분들의 이런 건강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단지 스포츠 대전의 설립 목적이 취지가 좋아서 선택했던 이런 결과가 이 국민적 농단 속의 풍파에 있다 보니 저도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굉장히 좀 할 말을 잃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네. 아무쪼록 잘 마무리해서 국민적인 어떤 분노가 가라앉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손혜원 의원 신문 해주십시오. 좀 이따. 네, 저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제가 아까 김정덕 증인한테 눈치 없어서 그렇게 이용당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우리가 국회에서 만나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 밑에 제가 김정덕 장관한테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눈치가 있었다면 이렇게 쑥대밭이 된 문체부의 중심에서 장관 노릇을 하면서 자기 이익 하나 챙긴 것도 없고 자기 사람 하나 심지도 못했고 힘 있는 사람한테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아무 못해서 아무것도 자기 이익을 챙긴 게 없어요. 보면 그냥 누구 사임할 때 가서 그 심부름이나 하고 자기 사람 하나 정보 감독 하나 제대로 보호 못했잖아요. 그치? 그러고서는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 세영지마라는 이 사자성어가 이렇게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만약에 김정덕 증인이 조금만 더 머리가 빨랐다든지 조금 더 자기 이익에 밝았던 사람이라면 아마 지금 같이 구속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우리 좀 하나 털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누가 먼저 이 단어를 꺼냈습니까? 12월 말일까지 2월 29일까지 이 단어가 그 공모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4월 중순에 그 심의위원들, 심사위원들한테 이 3가지를 놓고 이 사람들한테 그 의견을 묻고 있어요. 이미 2월 29일 날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로고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자문위원들한테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어디 보니까 이거 최순실이 고치고 있는 사진이 나오던데 이건 누가 먼저 꺼냈습니까? 이렇게 가자고. 거기 그 슬로건은 국민들한테 이렇게 모은 그대로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영어로다가 그래서 만들어야 누가 했냐고요? 거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자문위원 제가 다 만나봤어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이미 들으셨으면 나왔다고 아셨을 텐데요. 했다고. 패션 코리아 이 중에서 이걸로 밀더라는 거 아닙니까? 패션 코리아- 윗선에서 클라이언트가 내부 클라이언트가 밀었다라고 했다라고 우리가 다 제보 받았는데 아니요. 이건 털고 패션 가시죠. 코리아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뭔가 정보를 잘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더랜드 코리아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문회의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해갖고 그때 그 김상조 주석도 같이 계셨습니다. 2월 29일 날 이 로고가 완성됐습니다. 그 2천만 원 그 전에 외주에서. 슬로건을 먼저 잡는 거에서 슬로건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먼저 글씨가 완성됐습니다. 그 지금 증인께서 잘 잊으신 것 같아요. 잠깐. 이거 제가 40년 동안 했던 팩트를 말씀드리는 직업입니다. 겁니다. 그 원더랜드 코리아랑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랑 두 가지가 나와서 그러면은 근데 저는 왜 그래서 디자인을 2월 29일 완성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두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수 없으니 저희 전문가들은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잘못하면은 이게 다음 정부에서는 못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원더랜드 코리아로 가자 그랬고요. 근데 전체 운율로 봤을 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원더랜드 코리아는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그래도 대통령께서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김상률 수석께서 두 가지를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근데 2월 29일 날 나와 있던 디자인은 하나밖에 없었던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뭐냐는 얘기죠. 두 개 중에 하나가 결정된 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디자인한 겁니다. 2월 29일 날 12월 말에서부터 2월 29일 날 계약을 해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지금 자문위원은 4월 달입니다. 왜 자꾸 그러시죠? 자문위원회는 오래 전서부터 있습니다. 그게 그 증인. 국가 브랜드가요. 증인. 됐습니다.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진 증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자료 이만큼을 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국감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털고 가자고 하는데 끝까지 그렇게 아니, 그거를- 웃기시네요. 그거를 제가 자료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 시켜갖고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모르죠. 생각하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또 의문이 갑니다. 이게 2월 29일 날 그 계약 관계랑 이게 시한 다 원더랜드 나온 거. 코리아로 됐건 말씀하신 대로 패션 코리아가 됐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됐건 뭘로 결정된들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 제가 거짓말을 시키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최순실을 본 적도 없다, 알지도 못했다, 많은 부분들이 다시 또 의문으로 남고 또 넘어갑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손혜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내일 청와대 경호실 현장 조사 관계로 사실은 청와대 관계자랑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박범계 민주당 간사위원께서 보셨는데 신상 발언이 있습니다. 네, 신상 발언 말해 주세요. 네. 제가 김성태 위원장님을 대행해서 사회위원장직을 수행하다가 신성한 국정조사장에서 웃음을 터뜨린 점을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웃은 이유는 사실 제가 장제원 의원님 존경하는 며칠째 청문회를 보면서 참 기계도 있고 잘하시는데 꼭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의가 있다고 그러시고 제지를 청구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충분히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제지가 가능한데 몇 초 안 남긴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그렇게 웃음이 나갔습니다. 장제원 의원님을 뭐 어떻게 다른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남궁 증인 제가 마지막으로 이 팩트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황정 증거와 여러 가지 상황할 때도 어느 한 분도 어느 팩트 한 가지에 대해서도 수용을 안 하시니까 너무